KBS 계엄 특보의 비밀. 예. 사장 내정자였던 당시에 그 파우치 박장범 씨가 이 계엄 당일날 계엄 방송 편성에 개입한 거 아니냐, 대통령실부터 이런 의혹이 지금 어제 KBS 본부의 기자회견으로 제기가 됐고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기자회견은 KBS가 했는데 제일 잘 보도해준 데는 MBC. 그렇습니다. KBS는 다룰 수가 없는, 지금 체제의 KBS는 다룰 수가 KBS 없는. 어제 어떻게 보도했어요? 그래서 안 한 것 같은데. 단신은 쓰지 않았어요? 단신은 인터넷 단신은 올라왔어요. 그 텍스트만. 거기도 사측 입장을 아주 충실히 하면서 세 세 줄밖에 안 됐는데. 에이,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보도를 했다. 안 다룰 수는 없었고. 안 다룰 수는 없었고. 그래서 오늘 워낙 크게 뉴스가 된 덕분에 저희 KBS 본부 박상현 본부장님이 유튜브 전사가 되셨어요. 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몇 시에 어디 가셨는지 좀 오늘 타임라인을 아침 7시 반, 8시에 김호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겸공 갔다가 9시 반에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2시 반에 매불쇼 갔다가 매불쇼. 역시 종착역은 또라이브. 오늘 그랜드슬램. 대한민국 주요 유튜브를 모두 4대 유튜브죠. 사실 4대 유튜브. 사대 경공, 매불쇼, 취재 편의점, 또라이브, 렛츠고. 좋다. 4대 원래 렛츠고라고 다들 하거든요. 유튜브를 하루에 섭렵하신. 보통 그거 몇 년 걸리는데 쭉 나가려면. 하루에 그냥. 그동안 KBS가 받았던 핍박과 억압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번에 한을 풀었다고 할 수 있죠. 이거 박장범이 나가면 또 한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뉴스 사실은 이렇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어떤 이슈였는지 좀 그 사안을 좀 다뤄주시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한 다시 1년여 전으로 가는 거죠. 네. 계엄 내란이 있었던 12월 3일 저희 이제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이 오후 6시에 퇴근을 했다가 갑자기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 혼자서 뭘 해요? 바쁘게 하는데 기자들이, 야근하던 기자들이 왜 돌아왔지? 이상하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 반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죠. 기자들이 놀랐죠. 이것 때문에 돌아온 거야? 이것 때문에 집에 갔던 사람이 돌아온 거야? 그때 1층에서 뭐 하고 있을 때잖아요, 노조가.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진짜 누가 뭐 최재현 들어오는 거 봤냐 하는데 목격자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 노조가 우리 KBS 본부가 그때가 KBS 본부가 박민과 계속 투쟁을 하다가 도무지 이제 교섭이 고착이 되고 그래서 쟁의권을 획득한 시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알릴까 하다가 로비에 우리가 천막을 치려고 12월 3일 날 다 모두 퇴근해가지고 회사 이제 청원 경찰분들이 이제 좀 약간 쉴 타이밍에 기습적으로 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치는데 갑자기 치고 있는데 최재현 보도국장이 당시 보도국장이 신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다가 그 신한은행 앞에서 저희 KBS 이제 신한은행 그 ATM기가 있거든요. 찍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전화를 막 다급하게 받으면서 막 들어가는 걸 본부장이랑 저랑 봤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뭐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헐레벌떡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렇고 그게 이제 7시 반 정도였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였던 걸로 저희들도 정확한 시간은 안 봤으니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천막을 치고 천막을 비우면은 이거를 철거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천막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시 반 경에 이제 10시 정확히는 10시 23분이죠. 23분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저희들 그 다음 날 이거는 퇴근했던 국장이 돌아온 것도 이상하고 그날에 계엄 선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누군가가 조력을 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KBS가 당시에는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딱 정시에 온에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부에 동조 세력이 있다. 내란 세력 저희는 그날 당일 바로 이것은 비상계엄이 아닌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규정을 하고 내란 동조 세력이 있으니까 내란 동조 세력은 떠나라라는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죠. 12월 4일 날 다음 날. 그리고 보도국 앞에서 피켓팅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12월 6일 날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자신은 그날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 되게 교묘하게 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아니면 뭐 군 관계자인가, 뭐 정치권인가, 뭐 그런 의혹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권력이 방송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 위반이다. 위반이다. 라고 해서 12월 9일 날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예. 당시에는 야 이거 사장 또 연루돼 있을 것이다. 해서 예. 사장 박민 사장 근데 박민이 사장일 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현직은 사장. 박민. 네. 그리고 최재현 보도국장 예. 그리고 권력기관의 누군가인이 성명불상. 성명불상자 이 예. 세 명을 이제 고발을 했죠. 그리고 그해 12월 30일에 제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예. 그랬는데도 계속 뭐 좀 잘 안 나타났던 거였죠. 네. 그냥 뭐 의혹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25년 1월 30일 MBC에서 이상민 장관이 8시 40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22시에 KB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네, 뭐 네, 이런 네. 말을 이미 다 얘기돼 들었다라는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 보도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졌던 의혹이 그냥 한낱 의혹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 것이 좀 드러났던 것이었고 예. 그 이후에 계속 좀 진행이 됐었던 것이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의혹의 시작은 그것이었고 의혹의 핵심은 결국 그러면 누가 최재형 국장에게 전화를 전화를 했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박장범이더라. 박장범이었다. 박장범. 그러니까 이게 라는 것이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었죠. 이게 진짜 고발장을 제가 접수했고 네. 그때 K본부 사무처장이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왜 최재현이 내란 방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생각을 했냐? 네. 왜냐하면은 보도국장이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왔을 수도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헐레벌떡 뛰어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 그 다음 날 예. 그때 마침 그 부조에 부조정실. 부조정실에 우리 집행부가 한 명 있었던 아. 거. 예. 아, 그건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돼요. 아, 해도 다 돼. 아는 얘기인가? 왜냐면 다 아는 얘기예요. 왜냐면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거기 모든 그 기술 분들이 최재현이라는 얼굴을 몰랐어. 왜 보도국장인데? 왜 그러냐면은 네. 보도국장이 뭐 오늘 박상현 본부장이 뭐 많은 곳에 얘기했겠지만 부조정실에 보도국장이 들어가는 케이스는 흔치 않아요. 잘 없죠. 잘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정말 신경 쓰는 사람 아니고. 그리고 KBS는 대체로 이제 9시 뉴스를 보고 퇴근을 하지만 보도국장이 매번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네. 야간에 당직하시는 분 당직 상황실장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는데 준비를 막 지시하는데 9시가 다 돼도 아무런 게 없으니까 예. 거기에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 도대체 뭔데 이러냐라고 했더니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들리게 예. 안보 관련 안보. 이라는 얘기를 한 안보 거예요. 관련. 근데 예. 그 당시에 어느 언론사도 예. 당시에 대통령 담화가 내란과 관련한 담화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예. 당시에 많은 기자들은 예산안이 자꾸 통과가 안 되니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호소하는 담화일 거라고 생각했지 어느 누구도 안보나 계엄. 아니면 계엄 혹시라도 간첩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지는 전혀 인지하고 못했는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이미 코리아풀에서 고지를 하기 전에 최재현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 네. 안보라는 걸. 근데 자기는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실과 통화한 게 아니라 박장범으로 박장범이었던 거였죠. 당시 밝혀졌고 사장 내정자였던 그 통화를 한 사람이 그 최재혁 최재혁 홍보 기획비서관. 이름이 기획비서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네. 최재혁 네.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최재혁 홍보 기획비서관과 박장범이 통화를 했고 박장범이 최재현 최재현한테 보도국장과 통화를 네. 한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고발하고 나서 저희가 성명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회사 코비스라고 하는 이제 사내 게시판에 자기 입장을 최재현 보도국장이 올렸어요. 올렸어요. 근데 그거랑 같은 내용으로 KBS 본부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앞으로 이런 걸로 또 의혹 제기하면 자기가 민영 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묻겠다. 근데 웃긴 거는 안 했어. 못 물어. 못 물지. 물어보려고 하면 까야 되니까. 까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확실하게 명예훼손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본인 핸드폰 기록을 다 까야 되니까 그렇죠. 겁박만 하고서 못했어요. 고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캥기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가 이렇게 계엄 사태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지금 증거와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내란 당일 KBS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거의 같은 시각 뉴스 특보에 들어갔던 사실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과 KBS가 내통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의 배후에 이른바 파우치 논란 이후 KBS 사장에 내정됐던 박장범 현 사장이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 반쯤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이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동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야간 상황실장이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직접 중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직원 질문에 안보 관련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 국장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정황입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최 국장 배후에 박장범 사장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박 사장 내정자가 최 국장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 방송을 진두지휘하게 했다는 겁니다. 최재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당일 밤 10시 23분 KBS는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정시에 계엄 담화를 내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당일 방송사 단체 대화방에서 긴급 담화 중계 일정이 공지된 시각은 밤 9시 18분.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밤 10시 KBS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KBS의 방송 준비 상황을 용산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윤석열에게까지 전달을 했을까? 저희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당시 박장범 사장은 취임을 일주일 앞둔 내정자 신분이었습니다. 방송과 편성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보도 책임자에게 연락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KBS는 박 사장이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과 경찰에서도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은 계엄방송 사전 준비 의혹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판단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이나 얘기하는 것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당일 내정자 신분의 박 사장이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취임도 하지 않았던 그를 움직이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 MBC 취재 결과 계엄 방송 전 박장범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최재혁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현장에 배석하는 등 계엄 방송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계엄 선포 담화를 차질 없이 방송해달라는 용산의 지시나 의중이 최 비서관, 박 사장 내정자를 거쳐 보도국장에게 전달됐고 또 밤 10시 계엄 선포 생방송 준비가 됐다는 KBS 보고도 이 라인을 거쳐 대통령실에 올라간 것으로 의심됩니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공영방송을 동원하려 했다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게 어제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박장범이 그 8월에 작년 8월에 KBS 결산심사에서 노정면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계엄 관련 방송에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결과로 박장범이 전화했다는 걸 생각하고 놓고 보면 그것도 말을 계속 빙빙 돌리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그리고 의혹 제기로 뭐 판단된다. 뭐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 건 사실 안 상황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만약에 전화를 받은 것에 떳떳함이 있으면 그때 당시 내가 전화 받았다. 근데 그때는 계엄이라는 거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전혀 지금 1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어제도 회사 입장문 보면 이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표한 것 중에 뭐가 사실과 다른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현이나 최재혁한테 자기가 전화를 건 사실은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건지 아니면 거기서 내란 관련 지시, 뭐 계엄 관련 방송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몰랐다는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박장범 사장 쪽에서 입장을 어떻게 냈냐면 기자회견 통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에서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KBS는 본부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부분을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법적 조치 한다는 건 아니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뭐가 사실과 다른지 그렇죠. 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바가 없는데 어떤 의혹을 조사했고 그렇죠. 어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지는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뭘 조사해서 뭐가 의혹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지도 구분하지 않고 지금 뭉뚱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본부장이 얘기하겠지만 법적 검토해서 고발해라. 땡큐. 그 오늘 네. 박장범 사장이 그 대내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네. 본인이 특검과 경찰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라는 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때까지 1년 동안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제 이제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나 조사받았어. 네. 조사받았는데 기소 안 됐잖아. 네. 문제 없어. 라는 이제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아니,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자기가 조사받을 이유가 없죠. 당신은 박민 사장이고 뭐 자기는 그냥 내정자 신분이어서 방송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 오늘 다니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라고 해서 국군 통수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는 사실 내정자 신분이면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뭐 자기가 얘기를 들었을 때 보도본부장 혹은 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럼 뭐 사장이나 보도본부장이 최재현 보도국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박민 사장과 당시 보도본부장은 다 패싱이 됐고 이제 직접적으로 보도국장에게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 경로를 생략하고 단축하면서 월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보도국장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사정이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뭐 준비해라라는 수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최재현도 기술 그 부조에 뉴스 부조에 들어가서 안보 관련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아니 저는 그리고 너무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사장 후보로 지원했을 때도 가장 최약체였어요. 네. 박장범은 될 가능성이 매우 없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박민의 연임이 거의 확실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KBS 사장을 응모할 때는 사장 지원서라는 걸 냅니다. 네. 그 경영 계획서를 냅니다. 예. 박장범 정말 허술하게 냈어요. 네, 그때 허접하다고 우리가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말도 안 되게 무슨 수신료를 핸드폰에 걷는다는 법도 그러니까 방송법을 본 사람이 아니야. 방송법에는 수상계에다 매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도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조차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된 이유는 뭔가 뒷배가 있을 것이다.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국정감사 때 이제 노사 주간이 하루 전날 이미 바뀐 걸 알았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도 국회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하기 전날. 그러니까 그런 의혹 제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박장범 입장에선 어떻게든 자신의 충성을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나 되지도 않을 나를 꽂아줬으니. 나를 꽂아줬고 근데 갑자기 내란이 터졌는데 이걸 내가 잘 마무리해서 충성을 보여줘야 자기 임기 3년 동안 견마지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용산 안 보여요. 입장에서도 어쨌든 박장범이 조그만 파우치로 둔갑시켜서 그것 잘 보여갖고 사장 됐다라고 하면 이제 믿을 수 있는 라인으로 은밀하게 지시를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이제 박민은 자기들이 내친 박민은 속된 말로 삔또 나갔을 거고 나갔지. 이렇게 은밀하게 준비돼야 될 사안을 얘기할 사람은 박민보다는 아직 시작 안 했지만 박장범이다. 그래서 박장범 통해서 최재현한테 내려갔고 최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보고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밤 10시 생방송 준비돼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합리적인데 얘기했다. 이걸 왜 경찰이 못 밝혀내냐 이거예요.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사를 좀 사실은 이제 경찰이 좀 많은 수사를 했던 것 같고 보니까 그래서 뭐 박장범 최재혁까지도 뭐 밝혀냈던 거는 뭐 좀 고생한 부분인데 이것들을 짜맞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왜 문제이고 퍼즐을 맞춰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마무리가 좀 부실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은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냐?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보고 라인을 역추적하면은 그 라인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겠죠. 윤석열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윤석열이 경찰에서 조사받다는 이제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중간 차단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경찰에서 끝까지 가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실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뭐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다 방송사에서 근무하시고 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장범은 후보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 9시 뉴스의 어떤 계통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그냥 야 너네 특보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를 개통을 거치지 않고 방송사 국장한테 전화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시킨다고 설령 쳐요. 최재형 국장이 그걸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계통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다고 해서 그냥 특보 준비하래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전화로 얘기하겠지. 전화로 그 9시 뉴스 편집부에다 전화해서 야 특보 있을 수 있다는데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통하고 끝내겠지. 왜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 상식적으로. 시스템을 조금만 더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국장이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냥 준비하라고만 들었으면 아마 상황실장한테 전화했을 거야 아마. 아니면 편집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준비해봐 해봐. 내가 퇴근했는데 굳이 그렇게 버선발로 달려올 이유가 없고 상식적으로 사안이 계엄이기 때문에 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해서 박장범이 내 계통에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면 물론 다음 사장 후보자이긴 하지만 다음에 사장 될 사람이 하지만 최소한 본부장한테 얘기는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건 명확해요. 은밀하게 계엄 사장이 방송을 하더라도 준비한 그다음에 것이다. 보도본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본부장이나 사장을 통해서 정식 개통을 통해서 보도국장에게 지시가 간 것도 내려가야 아니고.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면은 박장범도 생각을 했을 때 야 이거를 사장하고 보도본부장 통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좀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대통령 담화 내지 뭐 정부 발표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9시 18분에 KTV가 코리아풀에 공지를 할 때도 뭐라고 나갔냐면 긴급입니다. 정부 발표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산안에 관련해서라든지 뭐 감사원 탄핵 의견이 분분했죠. 이런 뭐냐? 추측만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정도 같아도 그냥 보도국장이 야간 상황실장에게 전화를 하면 돼요. 그럼요. 야간 상황실장이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KBS 같은 경우에는 재난중앙방송사이기 때문에 뭐 밤 사이에도 뭐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특보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야간 상황실장인데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챙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안이 거죠.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엄이라고. 그러니까 밤 10시 넘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뭔가 지금 당장 뭐 북한이 쳐들어온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사실 충분히 좀 예상 가능한 범주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은밀하게 개통을 지키지 않고 내려오는 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박장범이 계엄인 줄 몰랐다. 아니 본인이 일단 그렇게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였는지에 대해서 아예 말을 안 하죠.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사실은 어제 그 세 줄짜리 입장을 나가고 나서 MBC 보도도 나왔고 지금 박상원 본부장이 계속 100만짜리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KBS는 입장이 없고 최근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출입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KBS에 혹시 입장 있냐고 물어봤냐. 입장 달라고 했더니 어제 이상의 입장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 이제 KBS 이사회 날인데 거기다가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이사회 그 임명 과정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임명 취소 처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권한이 없는 자들한테 가서 또 나 이랬어요라고 설명하는 그 꼴이 진짜 완전 개판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오전에 편집회의 때도 뭐 질문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편집회의에서도 안 그래도 기자협회에서 이 정도의 논란이 됐으면 사장이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오늘 중으로 입장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입장 나가는 게 아니라 법적 대응을 포함을 해서 뭐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가 났었는데 뭐 사실 뭐 법적 대응을 하고 뭐 하면 명예훼손이겠죠. 그럼 뭐 저희들은 뭐 환영하죠. 사실관계를 밝혀야 사실관계를 되니까. 밝힐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수사 기록은 수사 뭐 명예훼손 단계에서 제가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공람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으로 가면은 법원에서 이제 수사 기록을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알았던 것 아니냐라는 건 진짜 의혹적이지만 예. 확실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거는 아니 최재현한테 전화를 한 건 박장범이다. 예. 그 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밝혀라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수사 기록에는 박장범이 최재현에게 전화했다라는 건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수사 기록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아니 그리고 전 너무 웃긴 게 지금 계속 그 어제 MBC 보도를 보면 최재혁 비서관이랑 비서관. 박장범과 당일에 통화한 기록은 있다라는 게 이제 기사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KBS 사장이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과 그렇게 통화할 일이 많은가? 라는 일단 첫 번째 고민이고 네. 최재혁 비서관이랑 어떤 인연이 있길래 그렇게 사적으로 통화하는 사이였지? 약간 네.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리고 내란일날 최재혁이 그러면은 박장범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늘 저녁에 뭐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봤을 거진 않잖아요. 12월 그쵸? 3일인데. 왜냐면 12월 3일날은 이미 6시부터 그 대통령이 내란 관련해가지고 막 하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최재혁은 박장범한테 안부 전화했을 리는 없고 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장범과 최재혁이 그렇게 사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건 예. 그 전에 왜 사장 임명 때 예. 그 노사주간이 말했던 대로 하루 전날 미리 언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보여주는 의심이 된다. 지점이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여담인데 일단 KBS 사장에게 대통령실 비서관 예. 급의 예. 사람이 전화를 했다라는 것도 사실 좀 KBS 입장에서 자존심상하고 손해상하고 그렇죠. 홍보수석도 아니고 윤석열이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네. 그리고 그 박민 사장이 이사회 면접 보기 전날에 이제 하루 전에 이제 너 안 돼, 너 교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때도 이제 박민 쪽에서 굉장히 열받았던 것이 예.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도 아니고 예. 뭐 비서관급이 전화 뭐 비서관급이었나 뭐 행정관이었나라는 예. 사람이 전화를 해서 사장에게 박민 사장에 전화해서 당신 이제 안녕이에요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1차적으로 기분이 나빴고 두 번째 보통 이런 식이면은 야 그냥 너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예. 뭐 다른 자리 봐줄 테니까 예. 그냥 이거 그만해라는 조용히 얘기가 물러나. 있었는데 예.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아니 그냥 너 그만해. 끝 이래서 이제 그 박민이 박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열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박민 사장 측근이 했어요. 예.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을 받았었는데 왜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 그때도 뭐 이호찬 위원장이면 그때 이제 윤창현 전 위원장이었지만 공수처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고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권력의 이제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과 관련해서. 근데 이것도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위원장 아니, 본부장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줬는데 예. 그 당시에 박민이 그렇게 나가리가 되면서 박민의 최측근들이 열이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최재현은 박민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뭐냐면 임명동의제라는 제도를 무시하고 정말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재현 보도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돌렸을 때 반대 여론이 95%가 아무튼 이상한 정말 분이라는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던 사람을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무리해서 보도국장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최재현은 박민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박장범이 요 과정에서 보도국장이 끝나고 나서 어디를 보내줬냐? 예. 임기 3년이 보장이 되는 자회사 감사 자리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내 라인이었던 박민을 날린 놈이야. 네. 근데 나를 엄청 좋은 자리를 보내주네. 예. 둘이 뭐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자리를 보내줄 리도 없고 그 자리를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박민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을 약간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그것도 KBS 내부 얘기를 아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정도 재밌습니다. 사안이면 경찰이 수사 결과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통화들이 오고 갔고 지금 사실 뭐 윤석열, 김건희, 뭐 한덕수, 뭐 이상민 너무 이렇게 큰 인물들이 많아서 거물들. 그렇지 사실 예. 되게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부분이 예. 위원장께서 말씀을 네. 잘 해주셨는데 보통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만약에 지금 뭐 저희들이 아직 불송시 결정서를 받지는 못했는데 경찰에서 덮었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무혐의로 덮었다라고 하면은 아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고 하면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죠.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이런 거 조사했는데 우리가 판단하니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혐의로 덮었어요. 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해야죠. 이거는 서울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정치권에서라든지 수사 결과를 발표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경찰에서 어쨌든 최재혁 비서관과 박장범과 통화한 거 확인됐고 박장범과 최재현이 통화한 게 확인됐고 그러면서 내란 방송을 정시에 튼 것까지는 다 팩트잖아요. 이건 경찰이 다 확인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내란 방송에 동조한 걸로 해서 난 내란 특검에다가 사실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란 특검이 너무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고 하니까 사실 방송 쪽은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짜 방송은 헌법에 보장된 방송의 자유가 보장돼요. 이거 반헌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판단도 설령 대통령실에서 담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송에 대한 판단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KBS가 공영방송사인데 다들 오해하시는데 재난주간 방송사지 대통령에서 시키는 걸 하는 방송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거의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방송의 자유를 유린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전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고 아마 특검도 근데 약간 너무 방송 장악 그쪽 파트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방송에 대한 좀 개념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란 특검에서 지금 알려진 것이 내란 특검에서 일단 요 개헌 방송과 관련해서 KTV는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KTV는 어쨌든 이제 공무원 조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상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이때까지 밝혀졌던 거를 보면은 KTV 내부에서도 이것이 뭐 계엄 선포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몰랐던 것으로 뭐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방송했던 사람들이 뭐 시키는 대로 했지 뭐 내란인 줄은 몰랐네. 내란 선전선동으로 뭐 이게 하기에는 좀 힘들구나라고 하면서 일단 방송 부문을 덮었는데 이거는 KTV의 경우고 KTV고 KBS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가 보장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KTV와 KBS는 다른데 KBS 안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실의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응해서 22시에 생방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피드백도 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율적으로 여기에 부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권력에서 누가 개입을 했고 그럼 내부에서는 누가 거기에 호응을 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란 특검도 방송의 자유,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 편성의 자유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낮은 수준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뭐 유야무야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법 위반도 위반이고 어쨌든 그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대화를 보면 KBS에서 밤 10시에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는 게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동참하라고 하는 것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절차에 편성하고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그냥 뭐 내가 몰랐어요 하고 몰랐구나 하고 털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란인지 계엄이었는지 몰랐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내란인지 알면서 그 절차에 그렇게 응했다라고 하면 내란 선전선동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되게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을 뭐 통신 내역 조사해갖고 통화 내역 하고 당사자들 불러서 계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몰랐다고 하지 거기서 알았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철저히 밝혀서 이 사람이 진짜 계엄인지를 모르고 응한 것인지 그럼 우리가 이야기한 그 수상한 행적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건지 아마 거기서 경찰 수사에서 아니 당신 국가안보라고 했다면 이거 조사했을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최재현이 6시에 퇴근했다가 야간 상황실장이 있는데도 헐레벌떡 뛰어온 상황이나 와서 부조정실에서 국가안보라고 했으면 그땐 뭘 갖고 그런 국가안보라고 했으며 이 통화 시간부터 해서 착착착 해갖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랬다면 경찰이 공개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재수사해야 된다. 경찰도 이걸 1년간 저는 뭐 약간 뭐 조사를 했다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상 뭉갰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고 이게 1년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재수사해서 내란 공복 여부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KBS의 사장이 내란의 선전선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KBS 그 뭐 민주당도 주요 인사들 그런 의혹 받으면 탈당하고 조사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박장범 사퇴하고 조사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KBS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일단 사장 자리 자체도 아부에서 얻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앞에 마치 아호처럼 파우치라는 정말 영어의 호를 갖고 있고 예.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이런 내란 혐의도 받고 있고 그리고 막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일날 제가 만약에 사장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장 출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리가 공영방송 사장이 내란 일날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는 기록만 나와도 저는 사실 부끄러워서 나갈 것 같아요. 예, 진짜 근데 이제 본인이 얼굴이 너무 철면피시고 본인이 이제 부족하지만 그 자리를 쉽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얻어 걸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얻어 걸린 거일수록 더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 아등바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마 회사 측에서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분명 박상환 본부장도 말했고 저도 말했지만 고발하세요.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시면 KBS 그 이사들 임명이 무효다라는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가 효력이 없는 결정에 의해서 이사들이 됐고 이사들이 박장범을 선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박장범도 임명의 효력이 없다. 박장범 사퇴해라. 박장범 KBS 사장 내려와라. 요 정도의 저희가 수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만약에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감옥에 가야 될 일이다. 박장범 씨. 아니 그럼 왜 안 밝혔냐고 1년 동안 자기 통화한 사실을. 그렇죠. 너무 괘씸하잖아요. 캥기는 게 있다. 아니 그리고 너무 웃겼어. 그 노정면 의원이 계속 물어보니까 네. 판단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판단했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받고 전화한 사람이 판단했다라고 하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판단은 제3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일은?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기 박장범 씨 사면 초과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시고 수사 받으시고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